입시TV 이룰이라. 오늘은 저희 학원의 연고대 종합반 중에 인문 논술을 담당하실 윤미나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루리 학원에서 인문논술 담당하고 있는 강사 윤미나라고 합니다. 작년에 연대 음, 경제학과, 네, 경영학과 상임계열 네, 2명 합격시켰습니다. 네. 그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음, 일단 합격생들의 답안은 기본적으로 논제나 제시문, 독해라고 하는 기본에 충실한 답안이 기본 요건이겠지만 합격한 학생들을 다시 제가 피드백을 해봤을 때 연세대 합격생들이 그 요소 이외에 어떤 다른 조건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봤을 때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연세대 인문논술이 최저가 없다라고 해서 수능을 버리거나 아니면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해서 합격한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일단 연대 인문논술이 아시다시피 영어 지문하고 수리 논술을 포함하고 있고 언어 지문 같은 경우도 문학이나 비문학, 특히 사회과학 자료를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 논술 안에서 이제 국소형 사탐 능력을 검증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대체로 합격생들이 물론 그 점수로 정시로는 연세대를 합격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어느 정도 등급은 유지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연대 인문논술에서 수리논술 비중이 25% 정도 되는데 실제로 비중이 낮다라고 하더라도 채점상에 있어서는 결정력이 있을 수 있고요.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문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을 때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지문과의 상관관계 분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답안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고르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형식적인 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변별 지점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이 평소에 시험 직전에 답안을 쓸 때 딱 읽었을 때 되게 문장이 멋지다, 글을 잘 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문장력이라든가 구성 이런 요소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지문 간 상호 비교 내용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힘들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세밀한 부분을 포착하려고 어떤 노력한 그 다면 분석적인 과정이 있느냐, 그런 요소가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논술 연습 기간이 짧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뭐 한두 달 정도 연습을 해서 합격한 경우는 저희 합격생들 중에서는 좀 드물었고요. 솔직히 한두 달 정도면 논술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이제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데도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네, 예외는 있을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아주 월등한 독해력이나 사고력의 소유자가 아닌 그냥 보통의 학생이라면 좀 미리 대비해서 내공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고려대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네, 네, 기다리셨죠? 네, 자, 25학년도 고려대 인문 논술 유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전문가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려대가 올해 8월에 모의 논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선행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시험 형태가 내년에 고려대가 그 논술 출제 가이드라인의 약식으로 제시를 한 건지 아니면 그 형태가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추후 발표되는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그 유형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출제가 될 거다 이 정도는 저희가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형식적인 면에서 고사 시간이 80분이었고요. 약 700자 내외의 언어 문항이 2문항 구성이 되어 있었고 비교적 길지 않은 지문이 8개 정도 문학, 비문학 그리고 통계 자료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려대는 수능 최저 충족 기준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최저가 없는 연세대 인문논술처럼 영어 지문이나 수리 논술을 포함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요. 유형적인 측면에서는 대안 제시하기 그리고 학생의 한 입장을 선택적으로 취해서 특정 관점을 옹호하거나 반박하는 논리적인 정당화
요구되는 특징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수준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는 어렵고 주어진 제시문의 재료들을 학생이 좀 주도적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로 좀 만들어내는 쓰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까지 연고대 인문논술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저희 이루리 학원 연고대 종합반 수장이십니다. 네. 연고대 종합반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인문논술 커리큘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연고대 종합반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앞서서 실전 대응력을 좀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수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공부할 교재 제목이 해체와 재구성 그리고 연관짓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쪼개서 분석하고 이것들을 종합하는 연습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입시 논술을 공부해가는 정석적인 방법이 이제 다양하게 있겠지만 고3이라고 하는 몇 달 안 되는 시간 안에서 입시 형태로서의 논술에 이제 학생들이 좀 적응을 하려면 문제가 풀리는 그 원리를 좀 빨리 터득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가 뭐냐면 일단 논제와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개별 정보들을 질문이 요구하는 대로 긴밀하게 연결해서 재구성을 하는데 바로 이 지점, 긴밀하게 연결해서 종합하는 이 지점에서 학생들이 정보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정보들이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방식은 보통 논술에서 기본적으로 요약을 하고 그 다음 비교로 넘어가고 이런 어떤 순서대로 유형을 학습하진 않을 거고요. 유형들 간 순서는 좀 자유롭게 넘나들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정보들 간 상관관계, 접점들, 그리고 여러 지문들을 관통하는 주제, 차이점, 이런 관계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해서 학생들이 좀 더 확장된 독해 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를 해봤고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상당히 재미있게 논술 공부 이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실질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습득해서 빠르게 실전 단계로 나아가서 학생들이 이제 목표하는 그 대학의 유형을 좀 더 장기간 반복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연대 합격생들의 특징, 최소 6개월 이상 했다. 네, 연고대 종합반 겨울방학 때 또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 근거는 경험치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경험치예요. 솔직히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학생들이 논술은 이런 식의 문제풀이는 다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기본기를 한 텀 훑어서 실전 문제를 푼다라고 해도 상당히 유연성이 떨어져요. 사실 논술도 다른 과목처럼 기본 과정을 여러 텀 훑고 뭔가 그 원리를 학생이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이 필요한데 현실은 보통 기본기 한번 훑으면은 통기출 문제 몇 번 풀어보고 그러면 사실 원서 쓸 날이 다가와요. 그러면 그나마 몇 개월 앞서서 연습한 학생들이 그 파이널 기간에 좀 더 많은 문제 풀이를 소화해서 이제 시험장에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논술은 학생이 논술 전형을 목표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대학 유형마다 문제가 다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연대를 하려면 연대만 해야 되고 고대를 하려면 고대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합 논술 문제의 채점 요소라고 하는 거는 학교마다 이제 유사하고 어느 학교나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이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 건 동일한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 기본 과정을 개념과 원리를 잘 숙지를 시켜주면 학생들이 그거를 문제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출제자가 그것을 어떤 표현으로 질문하는지에도 상당히 다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대 문제 풀이도 기본적으로 뭐 비교 분석이라든가 평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연습을 해야 되고, 당연히 고려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정당화 이런 요소를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공부하는 거는 서로 사무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실전 단계에서는 고학교의 유형에 맞춰서 연습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면요. 네. 보통 저희는 논술은 보험이고 대박 상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보험일 수는 있을 것 같지만 대박 상품이라고 하는 건 그 대박은 결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 보험이죠. 사실 정시만으로 목표하는 이제 원하는 대학을 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논술이 사실 학생들이 대체로 빨리 시작하는, 뭐 고2 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없고 대체로 시작하는 시점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먼저 대응해서 자기 내공을 쌓아간 학생이 저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논술도 뭐 로또라든가 대박은 아니고요. 분명한 어떤 객관적인 채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부단하게 단련한 학생의 합격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마지막으로 연고대 종합반에 들어올 학생들에게 부탁의 말 한마디. 일단 부탁의 말은 일단 그냥 몸만 오면 되고요. 강의실로. 한 가지는 이제 연고대 종합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내가 연고대를 목표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섰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 생각 이제 포기하지 말고, 사실 논술은 어느 학생이나 어려워요. 저조차도 사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 그러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이 공부를 이어가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한 의지 뭐 그 정도만 당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사실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좀 재미있게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논술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네,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